밤 9시가 되면 난 뉴스를 봐요. 코미디도 아닌 것이 정말 웃겨요. 정치하는 아저씨들 맨날 싸워요. 한 명, 두 명 싸우다가 결국 개판이 돼요. 우리나라 민주국가 맞나요? 만약 이런 말도 못한다면, 아무 말도 못한다면 그런 나라 민주국가 아니에요. 오늘 민소. 만세! 노래하는 창렬이 래퍼 스카이 래퍼 재용. 돈 싫어 명예 싫어 하시는 분들이죠. 대한민국 최장수 힙합 그룹 무려 24년차. 래퍼는 이런 맛이 있어야 하는 거죠. DOC 만세.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다운표. 어차피 이거 방송에 안 나갈 거 아는데, 욕 먹을 거 아는데 이 말 꼭 하고 싶었다. 자한당 계속 정신 못 차렸으면 좋겠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안 웃고 있다. 1997년에 이 곡이 나왔는데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별로 편한 게 없다. 이런 패기가 있어야죠. DJ DOC 본진 폭파. 시작하자마자 1일 1가 들어갑니다. DOC 형님들 멋져요. 네, 이게 어떤 그림이냐 하면요, KBS 열린음악회 트와이스가 나오고요. 네, DJ DOC가 나온다고. 혹시 그래서 사고 나지 않을까 살짝 걱정했었습니다. 열린음악회인데요. 재연절 국회 특설 무대. VIP석에 국회의원들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자유당 의원들도 있었겠죠. 드루킹, 네, 혼수성태님도 당연히 계셨을 것 같고요. 원샷 받아야죠. 맨 앞줄인데요, VIP. 면전에다 대고, 야, 자유당 계속 정신 못 차렸으면 좋겠다. 이거는 정말 역대급이죠. 어디 영상 있나 찾아보고 찾으면 붙여드릴게요. 아마 KBS 행사라서 영상 찍으신 분들이 없었을 것 같긴 해요. 네, 앞줄은 또 국회의원들이니까요. 시작하자마자 1일 1가 우리 강산 푸르게 들어갑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망해라 자유당. 우리 강산 푸르게 망해라 자유당. 오늘 민소. 어제 제가 닭들 드셨냐고요? 저는 어제 간단하게 저녁밥을 못 먹어서요. 치맥소를 했습니다. 일단 더워서 치킨에 맥주 한 잔 마시고, 네, 소주를 한 잔 했어요. 제가 참 술을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2병 더 안 먹으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불면증이 좀 있는데요. 수면제를 먹기 싫어서 술을 좀 하는 편이에요. 월요일에 모처럼 술을 안 마시고 잤더니 1시에 잠이 들었는데요. 3시, 4시쯤 깼어요. 근데 깨면 못 자요.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어제는 가볍게 딱 2병만 마시고 잤는데요. 아침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꿀잠을 잤습니다. 피로가 싹. 술을 종류를 좀 바꿔볼까 싶어요. 날마다 술을 마시니까 과일주나 이런 걸로 바꾸면 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어제 닭 드셨냐고 여쭤봤더니 백숙 드신 분 계세요. 김경희님 유튜브에. 우리 강산 푸르게 망해라 자유당을 벨소리로 쓰고 싶네요. 전 민소 샤워하면서 듣습니다. 광고를 건너뛸 수가 없거든요 하셨어요. 네, 보내드릴게요. 라디오 골뱅이 하시고요. vop.co.kr radio 라디오 골뱅이 vop.co.kr 승리 V죠. vop.co.kr 라디오 골뱅이 vop.co.kr 메일 보내주세요. 제가 파일 보내드릴게요. 네, 우리 단골 손님이시죠. 제이님. 네. 닭 순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초복인지 모르고 닭 2마리에 대추랑 마늘 넣고 삶아 먹었는데 복날이라네요. 이거는요, 배가 먼저 아는 거예요. 유전자의 아로색인 닭 본능이라고나 할까요? 오늘은 닭을 드셔야 합니다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죠. 혈관을 타고 흐르는 삼계탕 국물이 대뇌 전두엽까지 전달됐을 겁니다. 팟빵의 요거트님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시원하게 초계탕으로 복다림 했어요. 여름엔 새콤달콤하게 식초 들어간 음식 먹어주는 게 몸에 이로울 것 같아서 메밀국수까지 말아서 잘 먹었습니다. 네, 보니까 단골 손님들이 좀 늘었어요. 팟빵의 요거트님, 108번네님, 그리고 유튜브에 제이님과 김경희님. 네, 이메일로요, 성함과 전화번호 좀 보내주세요.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제 사비 터는 거 아니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제가 그 연예부 출입 기자지 않습니까? 연예부를 쭉 취재를 다니면 각종 이렇게 스타벅스 뭐 이런 쿠폰들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라디오 골뱅이 VOPCOKR 라디오 RADIO 골뱅이 VOP.co.kr 이쪽으로 성함 전화번호 보내주시면요, 제가 문자로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우리 뉴미디어 팀장이 요즘 그런 거 좋아들 하신다고 해서요. 네, 생각나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더위 잘 견디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민소. 오늘은 오랜만에 본업이에요. 청하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걸그룹은 아니고요. 솔로 가수입니다. 아이오아이 출신이죠. 예전에 프로듀스 101 나왔던 친구인데 솔로로 데뷔한 유일한 친구입니다. 한 명 더 있는데요. 김소혜라고요. 그 친구는 가수를 안 해요. 어디 길 가다가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롤러코스터 워 이거 뭐 하는데 네, 왜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전곡을 다 걸긴 그렇고요. 그 킬링 파트 짧게 붙여드릴게요. 네. 전곡 걸면은 팟빵에서 뭐라 할 것 같아요. 네. 롤러코스터. 네. 네, 요겁니다. 들어보셨죠? 길 가다가. 청하요, 청하. 네, 이 친구가 미니 3집을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노래 제목이 Love You인데요. 요즘은 이런 노래를 애들이 듣는구나 생각하시고요. 스킵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소 참 좋은 방송인 것 같아요. 네, Love You. 네. 혹시 아들내미 키우시는 분 계시면 야, 청하라는 여자애가 러브유라는 신곡을 발표했더라. 들어봤는데 좋더라. 이렇게 폼 한번 잡아보세요. 아마 식탁에서 눈이 뒤집힐 겁니다. Close your eyes.
꿈꾸는 것처럼 엔딩이 없는 영화 같아 걸리나 봐. 이제는 더 이상 not a friend 내 맘속에 넌 not a friend 또 꿈꾸냐 시작이라고 말하기엔 아직은 좀 멀어 이제 다가와 또 다가와 I just wanna love you 너와 나 조금씩 끌리는 이유 어떤 너의 감당이 안 되나 봐 걱정가 on my mind 널 안고 싶어 I just wanna love you You make me I just wanna love you 하늘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꿈은 아닐까 함께 있는 이 순간이대로 always 멈췄으면 좋겠다 I just wanna love you 너와 나 조금씩 끌리는 이유 어떤 너의 감당이 안 되나 봐 걱정가 on my mind 널 안고 싶어 love you I just wanna love you You make me I just wanna love you 부모님의 생신이나 기념일엔 이제 다들 아시죠? 오직 부모님만의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회고록을 민중의 소리가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을 위해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기억의 책 만민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그 혹독했던 시간을 견뎌내고 촛불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낸 자랑스러운 여러분 곁에 언제나 민중의 소리가 함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돈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이건 좀 여쭤보려고요. 제가 사실 오늘 민소 처음 시작할 때는요, 민중의 소리 오늘은 이러이러한 보도를 했고요, 여기 취재를 다녔고요, 이러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누가 수박을 보내줬고요, 뭐 이런 걸 해보려고 했던 방송이에요. 가급적 영상도 좀 써보고 그럴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민중의 소리 제작물 중에 쇼티 아시죠? 우리 꼬꼬마들이 만드는 쇼티, 정혜림 아나운서가 전하는 쇼티, 이걸 전해드렸었는데요. 또 조회수 많이 나오는 동영상들, 예를 들면 빵빵옹준표 말이죠, 이런 거를 가끔 방송에 이렇게 붙여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모양이요, 어떤 게 되냐면 좀 웃기더라고요. 민중의 소리 유튜브에 제가 오늘 민소를 매일 올립니다. 그런데 민중의 소리 유튜브에는 영상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자들 말로 쫑난다고 하는데요, 당구용은 쫑, 영어로 키스, 네, 쫑나요, 쫑. 쇼티 다음에 오늘 민소 들으면 쇼티가 나와요. 이거 참, 이게 저는 좀 뻘쭘한데, 이게 오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어떤가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계속 붙일까요? 어떨까요? 쇼티를 넣어요, 말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방송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쇼티를 잘 안 넣고 있는데요, 겹치는 것 같아서 쫑나서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고견 좀 기다려 볼게요. 쇼티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저희 막내 꼬꼬마한테요, 저거 해봐라, 아스팔트에서 계란이 익나 안 익나 한번 해보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출근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 생각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텔레비조선이 대구에서 은박도시락에 베이컨 굽고 있어요. 네, 그리고 CBS가
자동차 보닛에다가 계란 후라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덥긴 더운가 봐요. 네. 어디 나가기가 무서워요. 어지러워서.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각별하게 유념하시길 바랄게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오늘 민소. 남북 단일팀 가운데 첫 경기를 치른 혼합복식 쪽. 유은총과 북측 최일은 스페인을 상대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호흡을 맞춘 지 이틀밖에 안 된 선수들은 경기 초반 상대팀에 밀리는 듯 했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멋진 팀워크를 보여줘 최종 5세트에서 13대 1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가슴 안에서 뭐가 이렇게 좀 올라오면서 체력선장 퐁 딱 하는데 너무 기분 좋았고 솔직히 1등 하는 것만큼 아니어도 저한테는 1등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간 출전한 장우진과 차요심조는 상대 몽골의 기권으로 16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첫 경기인 만큼 응원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응원단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응원 구호를 외치고 이기자 코리아 등 대형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선수들이 득점할 때면 대형 한반도기가 펄럭였습니다. 2,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다시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서 진짜 이 땅에 평화가 지금 이제 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기대도 점점 더 커지고 그렇습니다. 대회 둘째 날인 오늘은 서효원과 김송희조가 여자 복식 종목에 출전합니다. 지난 5월 스웨덴 세계선수권에서 깜짝 동메달을 안겼던 선수들은 이번 대회의 강력한 메달 후보로 꼽힙니다. 들으면 똑똑해지는 방송. 오늘 민소. 대전에서 코리아 오픈 탁구 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북한이 참가했고요. 자연스럽게 남북 단일팀. 우리 선수단과 북측 선수단이 호흡을 맞출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탁구는 기본기가 중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거듭할수록 팀워크가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남북 단일팀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1991년 일본 자바에서 열렸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그리고 올해 스웨덴에서 한 차례 있었죠. 그리고 코리아 오픈,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탁구인들은요, 세탁이라고 불러요. 세탁,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줄여서 세탁이라고 합니다. 91년 자바 세탁에서 남북 단일팀이 세계 최강 중국을 꺾고 우승한 적도 있죠. 여자 탁구요. 코리아 오픈은 단체전은 없고요. 남녀 단식, 남녀 복식, 혼합 복식 경기가 열립니다. 21세 이하 남녀 단식이 열리고요. 모두 7개 종목이 돼요.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남녀 복식 그리고 혼합 복식 이렇게 출전합니다. 이 김송희 선수, 수비 선수인데요. 그 깍신 아시죠? 이제 칼질하면서 드라이버를 다 깎아버리는. 이 선수가 국제 경험이 좀 적어서 그런데요. 굉장히 가능성 높은 선수예요. 서효원 선수와 김송희 선수가 한 줄을 이뤄서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내일, 그러니까 19일 12시에 김송희 선수와 16강에서 이거 안타깝게 중국의 주이링 왕만위조와 대결을 합니다. 예선이라서 아마 중계해줄 것 같진 않은데요. 꿀팁, ITTF 국제탁구연맹 홈페이지 가시면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탁구인 아니겠습니까? 네. 만년 7부지만 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효원, 김송희 선수 둘 다 수비수인데요. 깍신. 네, 단일팀 에이스인데 아쉽게 됐습니다.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좀 넘어서기 어려워 보여요. 세계 랭킹 1, 2위 팀인데다가 또 중국은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요. 네, 거의 여자 탁구 선수들도 남자처럼 칩니다. 네, 파워의 스피드. 수비 탁구를 구사하는 선수들 아무래도 실수가 많아서 불리해요. 네. 메달을 한 팀 정도는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탁구는 3, 4위전을 안 하고요. 동메달을 줍니다. 4위까지요. 하도 중국이 싹쓸이해서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이번에 코리아 오픈에 일본의 하리모토 선수가 참가했는지 모르겠네요. 14살 남자 선수인데요. 일본 선수권을 우승했던 요즘 세계 랭커들 싹쓸이하는 하리모토입니다. 이 친구 14살. 네. 아마 이 친구가 향후 남자 탁구를 접수할 것 같아요. 복식은 잘 모르겠고요. 단식은 이 친구 따라갈 사람이 아마 아직 제가 보이지 않네요. 아마 판젠동 선수 정도, 중국의 판젠동 선수가 이 하리모토를 잡을까요? 뭐 그 정도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관전 포인트로 경기 관람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서효원, 김송희 선수는 좀 아쉽습니다. 아직 경기가 끝난 건 아니니까요. 추첨운이 없네요. 남북 에이스답게요. 네, 우리 선수들 월드컵에서 독일도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 잡고 91년처럼 한번 네, 우승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민소. 폭염 말고요. 딱히 뉴스가 보이질 않네요. 일본이 40도가 넘는다고 하네요. 참 대단합니다. 오늘은 최저임금하고 편의점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 편의점. 편의점 이퀄 알바, 알바 이퀄 편의점, 이런 생각 드시죠? 네, 편의점 가면은 점주보다 알바를 많이 만나니까요. 저는요, 누가 편의점을 창업하겠다고 하면 꼭 편의점이 아니어도 프랜차이즈를 하겠다 그러면 쫓아가서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구조가 기본적으로 매출이 계속 줄게 돼 있거든요. 아르바이트 비용,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가맹비가 오릅니다. 물가 인상률 포함해서 뭐 가맹비가 오르고 아르바이트 비용이 오르고, 그런데 물건값이 그렇게 쉽게 오르진 않잖아요. 정부에서 내리두르니까. 그래서 쉽지 않아요, 이런 프랜차이즈들은. 그리고 최저임금은 올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저희 민중의 소리도 포함됩니다만, 네, 할 말 하 아니라 그러죠. 네, 저희는 네,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체인점, 그러니까 특히 편의점이요, 사장 놀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빌려서 아르바이트를 써서 돈 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해마다 인건비는 오르고 그에 따라 가격을 높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해마다 영업이익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이슈는 대충 셋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요. 하나는 가맹수수료 인하, 그리고 근접 출점 중단, 또 하나는 담배세 정도가 이슈일 것 같아요. 최저임금은 뺄게요. 이 근접 출점 중단, 이건 일종의 거리 쿼터죠. 잘 아시니까 이것도 뺄게요. 우리 경제부장 보고인데요. 일단 가맹수수료 인하부터 좀 보실까요? 편의점의 가맹수수료 통상 30에서 35%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가 1,000원짜리 초콜릿을 들여와서 1,500원에 팔면 이익이 500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30%, 150원 정도를 떼간다는 거죠. 그러면 물건 팔아서 500만원 정도 순이익이 나면 그 중에 150만원 정도는 본사에서 가맹수수료로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걷어들이는 수익은 과연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편의점이 약 4만 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 12,000개 정도가 CU, 아시죠? CU. CU를 운영하는 회사가요, BGF 리테일이라는 곳인데요. BGF 리테일. BGF 리테일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 텐데 옛날 보광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최대 주주가요, 홍석조 씨예요. 이건희 사모가, 이건희 와이프가 홍라희 씨죠. 네, 홍라희 씨. 중앙일보 사장이 홍석현 씨고요. 이분 동생입니다. 홍석조 씨가. 그러니까 CU는 BGF 리테일, CU는 그러니까 홍석현네 일가, 뭐 재계에서 보면은요, 범삼성가로 분류되는 편입니다. 뭐 중앙일보 계열사? 계열사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네, 그런 곳이에요. 네. 홍석조 이 양반은요,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겁나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사법고시 패스하고요, 2004년까지 고검장 했었어요. 검찰총장이 유력하게 떠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삼성 엑스파일이 터지면서 법조계를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때 홍석현이 그 이건희 비서실장이죠, 이학수 만나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명절에 홍석조 시켜서 검찰 안에 똑똑한 주니어들한테 돈 좀 주라. 네, 그 홍석조가 이 홍석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검찰을 떠나서요, 그냥 자기 회사로 온 겁니다. 네, BGF 리테일. 네, 검찰이 그냥 옵션이었던 거예요. 취미, 검사질을 취미로 하시는 분. 네, 홍석조 씨. 네. BGF 리테일, 그리고 말이 좀 길어졌는데 BGF 리테일이요, 수수료가 한 해 약 12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맹본부라는 데가 있어요. 물건을 편의점에 공급하고 버는 돈, 그리고 가맹수수료, 이렇게 나뉘는데요. 물품 판매가만 약 한 8,166억 정도라고 합니다. 물품 판매 원가도 있고 하지만 가맹수수료는 그냥 남는 장사죠. 그러니까 아마 이걸 좀 내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담배세 얘기 좀 보실게요. 이거는 편의점 매출의 절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40에서 45% 정도가요, 담배를 팔아서 나온 매출인데요. 담배는 세금 규모가 73%쯤 됩니다. 마진이 매우 박해요. 4,500원 팔면 170원 남습니다. 10보루 팔아도요, 17,000원 남아요.
이게 어디랑 연결되냐면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우대 뭐 이런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영세 소상공인은 매출 기준에 따라서 결제액의 카드 수수료를 할인 혜택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편의점은 담배 매출 때문에 그 매출 기준이 넘어서요. 현재 평균 2.3%를 카드 수수료로 내는데요. 담배 매출만 빼줘도 약한 카드 수수료를 1.3% 정도로 낮출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될까 싶긴 해요.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조세 형평성 문제 뭐 이런 게 걸릴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요.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 그리고 가맹 수수료 인하 문제, 그리고 담배세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거리가 아마 투쟁할 여지가 있어 보여요. 정부의 역할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누가 편의점 하겠다고 하면요, 일단 말리세요. 일단 아르바이트 쓸 생각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시고요. 사실 편의점 이거는요, 좀 지나친 표현이긴 합니다만 가족 기업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가족 착취죠. 네, 셀프 착취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단골손님이요, 팟빵 요거트님, 108번네님, 그리고 유튜브의 제이님, 김경희님. 성함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틀리면 정정해 주십시오. 라디오 골뱅이 vopcokr radio 골뱅이 vop.co.kr 성함과 연락처 보내주시면요, 제가 쿠폰 쏴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혹은 즐거운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